자, 이 기획은요, 그냥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만들어진 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보다 쉽게 알려줄 수 있으면 된다. 그럴 때 자연에서 배우는 귀납법은 사례에서 배우잖아요. 많은 사례에서. 그래서 흔히 이런 걸 이야기할 때, 목차를 이야기할 때 정해진 게 아니고 사례에서 찾아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공문을 한번 분류를 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유형 1번을 놓고 유목화 시켜서 찾아보니까 추진 배경이 있는 것이 이렇게 되고, 추진 근거가 있는 게 이렇게 되고, 추진 목적이 있는 게 이렇게 되고, 추진 방향이 있는 것이 이렇게 되고, 세부 추진 계획이 있는 게 이렇게 되고, 예산 운영 계획이 있는 게 이렇게 되고, 추진 일정이 적은 게 이렇게 되고, 기대 효과를 보니까 이렇게 돼서 기대 효과 대신에 행정사항을 넣을 수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대강 커버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은 별 탈이 없어 보인다. 가장 무난하다. 그래서 배경, 근거, 백은목 이렇게 가면 백은목을, 그 뭐야 배경, 근거, 목적, 이것을 그냥 머릿속으로 백은목을 외웠다 해서 잘 쓰는 게 아니고, 왜 배경이 앞에 나와야 되고, 그의 법치국가니까 근거가 있어야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목적이 있어야 뭐 하고 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해서 만능 틀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채택되었다고 보면, 이렇게 채택되었다고 보면 이것을 결국에는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데, 왜 해야 되니? 배경, 법치국가니까 그 근거는 뭔데?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걸 귀찮으니까 간단히 한번 말해봐. 나 다 못 알아듣겠어. 내가 교육감이 얼마나 바쁜지 아니?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바쁜지 아니? 대강 무슨 뜻인지 알고 시행은 부장해 하고 간단히 개요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장님이 실천하려면 한 줄 한 줄 읽어보면서 하는 세부 실천 계획, 세부 추진 계획을 읽어보고, 여기에는 이제 OWEH가 다 들어가야죠. 그렇게 하고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일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기대 효과는 어떻게 한지를 아는데, 흔히 한참 동안 기대 효과가 뭐하고 같으냐면 목적하고 그거 같아요. 이런 목적으로 하니까 이런 기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흔히 목적이 빠지기도 하죠. 기대 효과가 안 넣고 뭐 어떤 걸 기대하고 했다. 그러니까 그 기대하고 있는 게 목적이. 그래서 또 소부시 교육청에서는 목적과 기대 효과가 중복되니까 이것이 평가 및 한류로 어떻게 평가하고 한류로 하는 것도 좋겠다.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이 없으면 기대 효과가 꼭 있어야 되고, 또 기대 효과 대신에 남들은 다 기대 효과 하니까 나는 예상 효과라고 적겠다. 예상 효과나 기대 효과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달달달 외워서 쓴 게 아니라 나의 단어를 갖다, 이런 특색을 불릴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로 기대 효과는 남들이 다 쓰니까 나는 평가 및 한류로 쓰겠다 해서 나의 조금 플러스 원을 해야 된다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고, 이 행정사항은 사실 공문 오면 교감선생님 뭐만 메모하냐면 행정사항만 메모합니다. 몇 월 며칠 언제까지 뭐 보고 온다. 보고 오늘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이게 점검이죠. 그래서 이 행정사항도 적어주면 친절한 기획이 되니까 나는 행정사항까지 적어주겠다 라고 해서 이와 같은 목차가 나왔어요. 근데 처음에 기획에 시험이 될 때 왜 없애버린다고 했냐? 그때까지만 해도 이 목차만 맞으면 만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차 외우는 거 그거 뭐 쉬워서 하고, 그런 시험은 외우는 시험이니까 없애버린다 했는데, 기획의 참뜻을 모르고 없앤다 했다가 예고했다가 철회했잖아요. 이와 같은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은 이 목차는 줘버려요. 줘버려. 대부분 주고 이 목차에 맞는 말을 쓰는 것을 이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목차를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은 이 목차 외우는 것보다 이걸 칸을 알맞게 채워 넣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됐다.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시험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엉뚱한 걸 물어보잖아. 외운 걸 써서 잘하는 사람을 원할까요? 새롭게 척척척 말만 하면 만들어내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만들어내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시험 문제는 항상 바꿔요. 그래서 바꾸긴 바꾼데 멀리 못 바꾼다 해서 기출문제를 잘 보는 거지, 항상 의도는 어떤 의도인지를 파악해서 그 처리하는 그 능력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바꿔서 뭐 이번에도 근거는 쓰지 말고 쓰나 마나 하니까 뭐 써라 이렇게 주잖아요. 그건 필수. 이건 채점하겠다. 꼭 써라. 나머지는 쓰고 싶으면 쓰고 안 쓰고 싶으면 안 써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지시문, 맨 먼저 나오는 지시문에 답이 있다. 그죠?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 속에 보통 기획은 5페이지에서 20페이지로 해당되는데 이건 2페이지로 간단히 쓰라는 말이구나. 더구나 13포인트로 쓰니까 금방 몇 자 안 써도 끝나버린다. 여러분 너무 어려워서 90분 동안 하기 너무 어려워서 짧게 내준 것이다. 자, 그 다음에 90분, 사실은 오래 걸리는 이야기를 90분에 끝내라는 것이니까 빨리 끝내는 것도 점수다. 그래서 이것이 분량을 보고 이걸 판단하고 90분을 보고 이걸 판단하고, 자, 여기에 40개교가 있다는 것은 지원청 정도의 규모이구나. 지원청 정도 규모이구나. 그 다음에 지구가 표시된 건 지구별로 협력해서 어떤 걸 만들라 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조건이 반영되냐 안 되냐 보니까 다른 기획에는 지구가 안 들어가는 게 보통인데 여기는 육지구니까 예산을 세울 때나 뭐 할 때 지구별 계획이 하나 정도 넣어라. 그래서 이 사람은 지구별로 서로 학교별로 협력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걸 보고 빨리 육지구 하면 난 지구 몰라, 준비 안 했어 하지 말고 넣어줘라. 주어진 조건은 꼭 반영해야 필수 조건이다. 선택 조건과 필수 조건은 꼭 구분되는데 필수는 반드시 해야지, 안 되면 감점되는 요소다. 그걸 지시문에 보느냐. 예산이 이렇게 딱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계획서가 있은 걸 본다. 예산이 없으면 예산 계획 안 써도 좋고 쓰면 더 좋지만 이 짧은 시간에 예산 계획을 다 못 쓴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돈이 딱 있는 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밝혀라. 근데 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돈을 안 쓴다든지 지구를 안 쓰면 이건 감점 요소가 된다. 그래서 지시문을 잘 보고 지시문대로 이행하는 게 점수의 채점 기준이 된다. 이런 걸 일부러 복잡하게 넣는 것은 채점 누가 잘 쓴지 못 쓴지를 판단하기 힘들잖아요. 아까 개요도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는 나지만 그 외에서는 또 모르잖아요. 조건이 있나 없나 체크하면서 없으면 착착 감점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잘 됐을지라도 조건을 못 맞추면 바로 감점이 되고 누가 말해도 할 말 없어요. 이 조건을 잘 봐서 처리하는 것이다.